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인을 사랑하시는 코인 투자자 여러분, 그동안 편안히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폴리매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최근 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각종 규제 그리고 어떤 악재, 그리고 악재라고 하면은 뭐 워렌 버핏에 대한 비하 발언, 코인에 대한 비하 발언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은 최근에 700만 원대에서 좀 지지력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지력을 지금 다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폴리매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폴리매스, 지금 폴리매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우리 어떻습니까? 좀 이쁘지 않아요? 어떤 종이접기로 해가지고 좀 접은 것 같아요. 종이접기로 해가지고 황소의 그림을 해놨는데 좀 이쁩니다. 자, 이쁜 거 둘째 치고, 그렇다면은 폴리매스가 최근에 언제 발행을 됐냐면은 2018년 최근에 발행이 됐죠. 최근 따끈따끈한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18년도 2월 2일 날 발행이 됐고요. 자, 2월 달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은 2018년도 2월 대한민국의 규제 때문에 2018년도 한 1월 초부터 좀 하락장을 맞았고 한 3월까지 좀 장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때 폴리매스가 최초에 발행이 됐는데 얘도 좀 안 좋은 장에 좀 코인이 발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한 1,100억인데 발행 한도는 10억 개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억 개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 평가로 우리가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 아니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최근에 발행이 됐고 하락장을 맞았기 때문에 이 코인은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이 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순위를 좀 보게 되면 역시 1위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위인데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비트코인 이하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약 120조 정도 떨어졌죠. 불과 2017년 그러니까 12월 한 하반기만 하더라도 한 300조까지 다다랐었고, 그렇죠? 300조 총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아니 1,000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약 전체로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약 알트코인 포함해가지고 약 한 300조 될까 말까 합니다. 삼성전자에 좀 높은 그 정도 시가총액이 다다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매개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폴리매스를 잠깐 봤을 때 현재 64위. 달리려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벌을 봤을 때는 열심히 당소같이 달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주춤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4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그만큼 최근에 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총 발행된 수량을 잠깐 봤을 때 우리가 10억 개가 발행이 돼 있죠. 물론 코인 발행 수는 최근에 좀 이상한 코인도 많이 있습니다. 막 8조 개를 발행을 해. 리플은 1,000억 개를 발행을 했죠. 그런데 좀 우리나라 코인이 아니고 저기 그 덴마크 코인인가요? 8조 개를 발행합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코인인데 도대체 0. 이론의 사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코인도 있다. 눈여겨보시고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약 10억 개 정도 발행해서 평균적으로 10억 개에서 한 많으면 한 100억 개 그 정도가 적정선이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폴리매스도 현재는 정확히 10억 개를 발행을 했고요. 지금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약 2억 7천만 개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폴리매스가 우리 BTC 거래 봤을 때 BTC 거래에서 현재 원하는 현재 425원 정도에 좀 거래되고 있다.
425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상장되고 나서 좀 펌핑이 됐었죠. 펌핑이 됐다가 지금 현재 주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정선이라고 보다기보다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억 원 있죠.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약 800억 그때가 얘네들 폴리메스는 좀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갈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폴리메스를 한번 잠깐 봤을 때 도대체 뭐냐? 폴리메스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폴리메스는 전통적인 금융,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이라고 하면은 주식 있죠. 우리 주식에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법인 회사들이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캐피탈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무엇하고 연결시키냐? 블록체인과 연결시켜서 이제는 주식을 발행할 때 굳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말고 우리 어떤 코인? 네, 그렇죠. 폴리메스에서 발행을 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플랫폼이 될 테니 너희들이 주식을 발행하고 싶으면 폴리메스 코인에서 주식을 발행하라. 뭐 간단하겠죠. 저도 몇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폴리메스가 좀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발행을 다음번에 법인은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써있죠. 근데 이게 실용화 될지 어쩌고 될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인데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토큰 보유자가 주식 보유자를 대체할 수 있고, 즉 폴리메스가 주장하는 것이죠. 즉 주식 보유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주식을 굳이 보유를 갖다가 이 예전처럼 보유를 하지 말고 여기 자기 코인 폴리메스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동등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 뜻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전 세계 여기 보시게 되면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죠. 폴리메스가 전 세계의 모든 회사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모든 회사들이 암호화폐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구글, 애플 그런 모든 회사들이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이 폴리메스 코인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바람일 수도 있고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폴리메스의 코인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모든 회사들이 이 암호화폐로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폴리메스는 주식, 채권, 벤처 캐피탈 등에서 전통적인 금융의 모든 분야가 블록체인 기술로 접목되어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게 바로 폴리메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메스의 코인은 주식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을 이제는 자기 코인으로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자 하나의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얘들은 무슨 야심을 꿈고 있냐면은 폴리메스는 수조 달러, 즉 수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조 원이 되겠죠. 수천조 원의 유가증권을 폴리메스 코인으로 바꾸건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마이그레이션은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존의 유가증권의 전통적인 가지고 있는 방식을 자기 코인으로 대체하는 전환점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메스의 야심찬 발표였습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굳이 번거롭게 하겠어요? 신기업들이 모를까?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현재 기득권 그 회사들이 과연 이쪽으로 전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추후 새로 생기는 기업들은 이쪽으로 갈 수는 있으나 이전에 했던 기업들은 과연 이쪽으로 갈지 우리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 폴리메스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폴리메스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지금 신생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신생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가능한 코드를 통해서 자신의 주식을 발행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폴리메스에 대해서 회사가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이제 법인을 차린다고 그러면은 내가 폴리메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보유할 수 있고 주식을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폴리메스의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일반적인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개인을 제거했다는 것은 폴리메스는 형평성 구축을 방해하는 중개인 및 재무 구조를 제거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보통 주식을 발행할 때 어떤 그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죠. 발행을 하게 되면 뭐 법인세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즉 비용은 적게 들어가겠죠. 그 소기업들이 아니면 신생기업들이 폴리메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법인을 만들다거나 주식을 발행할 때 이 폴리메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유익한 코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을 꿈꾸고 있냐면 이더리움과 폴리메스의 동등성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인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2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세대에서 스마트 계약 컨트랙트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더리움을 ICO를 많이 하죠. 그죠? 이더리움 기반 ERC20이라고 하는데 ERC20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로 코인들을 발행해서 그다음 메인넷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중에 이더리움으로 보통 ICO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뭐 ICO를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 기반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트론도 원래 이더리움 기반이었었고 이오스도 이더리움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 코인으로 그걸 메인넷이라고 하는데 그 메인넷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로 먼저 ICO를 할 때 이더리움 기반해가지고 제니시스 그다음에 이오스 뭐 여러 코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 발행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뭐를 했다? 가격이 상승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기반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ICO를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은 무엇을 사야 되죠? 그렇죠. 바로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 ICO 참여한 기업들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은 오를까 떨어질까요? 네?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격 상승을 만들었다면 자 이번에는 자 폴리메스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은 이제 ICO를 하는 기업들은 즉 신생 기업들이 최근에 정부의 규제들 사실 이 폴리메스는 중심이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타겟팅이 전 세계가 아니에요. 그만큼 좀 비좁은 코인인데 월가를 타겟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규제들이 많이 있죠. 그 SEC라고 하는데 미국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계속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KYC라고 해서 개인 인증 보완을 하고 AML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AML이라고 해가지고 탈세 뭐 자금 세탁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폴리메스가 대신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메스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ST20 그러니까 ERC20처럼 ST20을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자기가 ICO를 할 수 있는 코인들을 갖다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ICO 하는 업체들은 어떤 그런 규제들을 갖다가 한번 걸러주는데 그게 폴리메스 코인을 사게 되면 그런 것들 물론 여기 등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했던 ICO였다면 이제 자기가 폴리메스는 이제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를 해라? ICO를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ICO라는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됐을 때 이 폴리메스는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폴리메스 이 코인은 어떤 분산 네스팅 네트워크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KYC 인증인데 KYC 인증을 자체 내에서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KYC 인증이 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좀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보통 ICO 참여하는 기업들이 KYC 인증받기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또 돈 비용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 플랫폼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혹시 ICO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코인을 발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폴리메이스 코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가 있어?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더 뒤로 갔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 보이시죠? 월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즉 월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계속 규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제가 월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심사를 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코인이 단점이 뭐냐면은 월가를 중심으로 즉 미국에 있는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ICO를 참여할 수 있겠죠. 기준점이 어디니까 월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단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이게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좋을 텐데 좀 월가를 초점 맞췄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기 마지막으로 CEO를 봤을 때 뭐 트레버 코베커라고 하는데 우리 CEO 이 양반은 여기저기 많이 자문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팀들이 구성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 1,500원까지 초에 처음 업비트에 상장됐을 때 1,5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좀 폭망했지만 시가총액이 현재 금액이 417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417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밑으로 떨어지면은 매수하기 좋은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코인이라고 보는데요. 대신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라는 것은 좀 분산해서 투자하실 때 폴리메스 특히 이제 ICO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폴리메스를 좀 유심히 봐주셔가지고 얼마 400원대 미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번 포트를 분산해서 좀 포트에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코인 시장이 좀 현재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근간에 그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는 그날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나 싶으니까 힘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